그리고 오바리 마사비, 그리고 큰 검, 안 해볼 수 없는 포즈, 용자검법 제1조식.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원근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구도만 잡아줘도 이 구도가 이 원근감과 이 포즈가 나온다. 오늘의 리뷰, 모쇼토이즈의 기동전대 아이언 사가에 등장하는 아슈라. 심지어 디자이너 오바리 마사미, 사인 있죠? 바리라고 써있죠? 언제나 그렇듯 이제 모쇼 같은 경우 옆에 테이핑이 돼 있어서 이걸 뜯으면 짠! 밀봉을 뜯을 수 있는 형태죠. 기동전대 아이언 사가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이제 오바리 마사미 씨와의 콜라보로 탄생한 로봇이에요. 아슈라. 작중 내에서도 등급이 굉장히 높은 캐릭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등장 시기가 2019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피규어화가 결정되면서 모쇼토이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히어로타임에서 21만 9천원에 예약을 받고 있고요. 발매는 2024년 2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슈라의 프리오더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모쇼토이즈의 한정판을 추첨으로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박스를 보면은 지금 보니까 이름 부분은 여기 빨간 색깔 메탈릭으로 되어 있기도 하네요. 뒤에 보면 무장이라든가 각부의 사진도 좀 들어가 있고요. 즉시 오픈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번에도 무겁네요. 생각보다. 개봉! 따란! 블리스터는 총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바닥면에 뭐 무장이라든가 초의 한정판의 무장, 연옥상도 같이 들어가 있고 매뉴얼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성을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본체와 베이스 등등등 역시나 사이즈가 큽니다. 무장들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토마호크, 섬광의 이빨. 게임 속에 등장하는 디자인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강렬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반대쪽도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다가 여기 역시나 철제 재질로 되어 있는 손잡이 밑에다가 끼워줄 수 있고요. 손잡이 끝부분은 이 하얀 색깔의 날카로워 보이는 칼날로 되어 있고 다시 앞으로 와서 손잡이 부분으로는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뿔이 많이 달려있는 공격적인 디자인의 머리가 여기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거기는 한데 기믹이 하나 있어요. 날 부분을 잡고 좌우로 벌려주면 짜잔! 보이나요? 입도 같이 벌어집니다. 연동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입도 벌어지면서 좀 더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늘어나죠. 입 안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가만 보면 이 눈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다거나 뿔 부분들도 메탈릭 실버 도색이 잘 되어 있고 밑에는 하얀색 도색이래요. 아래쪽은 하얀색, 위에는 은색깔. 날 부근에도 뭐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금 색깔의 멋들어진 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초의 예약 특전인 연옥상도, 그리고 연옥상도 체인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연옥상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작은 검 자체를 아래쪽에 맞춰가지고 끼우면 이런 식으로 거대한 검이 되기도 합니다. 강렬한 메탈릭 레드와 메탈릭 골드의 조합, 아주 멋들어진 조합이기도 하고 날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마킹이 조금씩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가면은 메탈릭 실버로 약간 동력선 같은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도 아까 본 것 같은 느낌의 아주 사나워 보이는 친구의 머리가 들어가 있고요. 눈도 보면은 도색이 요 눈 주변과 눈은 색깔이 다르죠. 지금 메탈릭 컬러가. 그리고 손잡이 뒷부분도 되게 두꺼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작은 검, 이쪽 역시 별다른 기믹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컬러링은 역시 화려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특징적인 거는 이 연옥상도 체인인데요. 실제 사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먼저 한쪽 끝에 있는 이 동그란 고리를 이 작은 검 끝부분에 이렇게 내려주면은 공간이 생기고 여기다 걸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조인트를 큰 검 아래쪽에 연결을 하면 짠! 체인이 연결된 상태의 연옥상도가 완성이 됩니다. 요것도 포즈 잡을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큰 검 아래쪽에 작은 검을 제거하면은 손잡이를 누르는 걸로 짠! 아래쪽에 작은 톱날들이 생깁니다. 역시 손잡이를 당기면 들어가고요. 누르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토마호크의 손잡이 아래쪽에 장식을 제거하고 연옥상도의 손잡이도 같은 규격의 철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손잡이를 뺄 수 있어요. 역시나 손잡이 뒤쪽에 장식 빼줄 수도 있고 이거를 손잡이를 교체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거대한 언월도 같은 무장이 완성이 됩니다. 무장의 손잡이를 교체하는 걸로 바리에이션도 늘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체인은 검들을 결합한 상태에서도 활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꽤나 마음에 든 이펙트인데요. 전신 곳곳에 있는 발톱들을 발사할 때, 사출했을 때 사용한 이펙트입니다. 이펙트는 총 10개 들어가 있고 다 똑같은 형태인데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안쪽에 철사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구부려 주는 게 가능한 거죠. 분명 클리어 파츠로 감싸져 있는데도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사출되는 부분에도 이펙트 확실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날아가고 있는 부분에도 이펙트 들어가 있고요. 손은 총 5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주먹손, 그리고 무장손에 편손. 편손의 형태는 2종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탁 편손이고요. 액션용 편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무엇보다 이 손가락들의 디자인이 좀 날카로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듭니다. 그리고 액션용 손이 또 한 종류 들어가는데 삿대질하고 있는 그런 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지손가락을 쫙 펴고 있는 느낌이죠. 그리고 무장손은 그냥 구멍 뚫려 있는 형태니까 무장을 줄 때는 손잡이 빼서 끼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슈라 본체의 머리카락인데 교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 파츠를 머리카락이 있는 거 없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 일단 굉장히 화려합니다. 라인도 많고요. 화려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개별 가동이 됩니다. 중간중간. 안쪽에 보면은 관절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자체 가동이 가능하고요. 양 옆에 있는 건 중간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안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좀 해줄 수 있습니다. 회전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가운데 있는 파츠 같은 경우는 이 머리카락은 좀 무거워서 이게 관절이 좀 처지더라고요. 유독 요 중간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가 제일 큰 머리카락 부분이 좀 무거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모쇼의 베이스 아슈라와 함께 아슈라의 흉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흉부 디자인이 안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아이언사가 모쇼 토이즈 콜라보 마크까지 들어가 있네요. 언제나의 모쇼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 같은 경우는 자석 찰칵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스탠드의 디자인도 기존과 같아서 그냥 편하게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무장들의 거치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대로 이렇게 위치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장 그대로 올려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체는 딱 꺼낸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모쇼의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이염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스펀지들이 끼워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빼는지 어떻게 쉽게 빼는지 이런 거 좀 알려드릴까 해서요. 일단 다리 사이에 스펀지 하나 있습니다. 빼주고 발목은 그냥 뒤로 빼면 돼요. 간단하게 양옆 다 그냥 뒤로 쑥쑥 빠지고요. 스커트부터는 스커트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살짝 뺀 다음 공간 만들어 빼면 되고 좌우 스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면은 공간이 나오니까 뒤쪽 스커트도 뒤로 들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어깨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려요. 들고 빼고 머리도 잘 잡고 잡아 빼면 이렇게 목이 들립니다. 이렇게 목을 들고 빼시면 돼요. 그리고 잡아 뺀 관절들이나 이런 걸 다 다시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하면 본체의 기본 준비가 끝납니다. 뭐 그냥 요 발목도 그냥 쑥 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발목 장갑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들고 빼면 더 쉽기는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깨에 발톱이랑 뿔을 달아줘야겠죠. 어깨 쪽에는 이 하얀 색깔 부품이 있으니까 여기 그냥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고요. 뿔도 총 3개가 있는데 작은 건 뒤쪽으로, 큰 건 앞쪽으로입니다. 작은 거 먼저 껴보도록 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뒤쪽 뿔 끼우는 곳이 핀이 좀 얇은 편이에요. 좀 얇은 편이라서 끼울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끼우고서도 좀 다룰 때도 이 뿔 끝을 잡고 움직인다든가 그러진 마시고 머리를 전체적으로 감싸듯 잡고 움직이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마무리로 정중앙에 이렇게 뿔 달아주면 아슈라 완성!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보면은 메탈릭 레드의 강렬한 컬러가 아주 인상 깊은데 쭉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면은 확실히 그 디자이너분의 오바리마 서비시 특유의 디자인이 느껴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특히나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슈퍼로봇 대전 시리즈에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 컬러링이 굉장히 강렬한데 메탈릭 실버, 메탈릭 레드, 거기에 중간중간 화이트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상체로 가면은 흉부라든가 어깨라든가 클리어 파츠를 통한 저 사나운 눈매라고 해야 될까,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잠시 재보면 딱 정수리까지가 26.5cm, 27cm가량 나오네요. 양옆에 있는 어깨 발톱까지 하면 30cm가량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머리 자체는 굉장히 사나운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 있어요. 더구나 턱 주변으로도 막 뿔이 나 있다거나 턱 자체도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가 무슨 이빨 서 있는 것 마냥, 송곳니가 서 있는 것 마냥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뿔들이 굉장히 많은데 머리에만 뿔이 5개입니다. 정중앙에, 그 중간에, 그리고 맨 뒤에 해가지고 뿔만 5개. 어마어마하죠. 뒤통수에도 작지만 금색깔 포인트 들어가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머리에 LED 유닛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수리 부분에 외장을 그대로 이렇게 벗겨주면은 LED 유닛이 들어가고 SR621 번호의 배터리가 2개 들어갑니다. 근데 전원 버튼이 따로 없어요. 이거 자석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탠드에 썼던 요 무장 거치대 있죠? 이 바닥에 자석이잖아요. 이거를 머리 위에 갖다 대면 짠! 이렇게 켜집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중앙뿔 바로 뒤에 빨간 색깔 파츠 있죠? 이 부분에다가 자석을 이렇게 닿게 해주면은 온오프가 가능한데 닿았을 때 꺼지거나 켜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야 켰다 껐다가 가능합니다. 헤드 파츠도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이 머리카락이 있었잖아요. 게임 속에는 이 머리카락을 장착한 채로 등장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딱 달았더니 얘 뒷모습이 확실히 풍성해졌다. 확실히 풍성해졌다. 이 상태에서도 LED는 동일하게 켰다가 껐다가 해줄 수 있긴 한데 이 머리가 파츠가 볼륨감이 좀 있어가지고 좀 깊숙이 가야 되네요.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가야 켰다 껐다가 쉽네요. 머리카락이 좀 무거워가지고 목이 처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좀 편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네요. 다음은 몸통인데 몸통을 무슨 진짜 악마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 일단 흉부 아래쪽은 아예 이빨 디테일로 되어 있어요. 양옆으로는 진짜 뾰족한 송곳니 같은 느낌으로 나 있기도 하고 이렇게 흉부를 가동시켜 보면은 마치 입을 벌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내부는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메탈릭 레드라든가 화이트라든가 볼 수 있고 등 쪽도 확실히 컬러링이 많이 쓰였습니다. 요 이제 추진 장치겠죠. 이쪽은 요 내부에도 색깔이 다 들어가 있다든가 주변으로도 이렇게 화이트 컬러나 아니면 골드, 실버로 해서 포인트 컬러들 들어가 있다거나 작지만 이렇게 척추 쪽으로 이렇게 마킹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득 여기 왜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보이지 했는데 모쇼 특유의 그 조인트 있습니다. 등 조인트 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앞서서 다른 모쇼의 다른 상품들을 난 샀다 그러면은 이제 호환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은 어깨 쪽에도 마치
무언가 사나운 무언가의 얼굴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지금 발톱이 달려있는 거라든가 얘 입을 벌릴 수도 있어요. 벌리면 안쪽에도 내부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거나 금색깔 포인트가 또 있다거나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에도 이래저래 마킹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만 보면은 마킹이 좌우가 조금 달라요. 오른쪽 어깨에는 아마 아슈라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자가 보여요. 여긴 S고 U고 RA고 막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관절 지나가면서 합금 덩어리로 사용된 거 알 수가 있고요. 팔 아래쪽도 마킹이 포인트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금색깔 포인트부터 사나운 요 팔뚝 외장까지 살펴볼 수가 있고 주먹손 자체도 꽉 쥐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도 보면은 요 사이드 스커트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디자이너 특유의 느낌이 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스커트에 달려있는 이 발톱들도 하나하나 빼다 꼈다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래저래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약간의 마킹이라든가 컬러 포인트들 확인할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약간 아까 봤었던 이제 칼날 같은 디자인의 포인트가 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허벅지는 메탈릭 실버를 베이스로 테두리에는 흰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옆에서 봤을 때 여기도 클리어 파츠가 쓰였어요. 마치 여기도 무언가의 얼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위로는 거대한 뿔이 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만 보면 안쪽에 관절에 디테일도 조금씩 드러나 있다거나 그리고 다리 외장 자체는 막 갈라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파츠별로. 그 외에도 작은 마킹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종아리 쪽도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들어갑니다. 금색깔 포인트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발은 아예 대놓고 발톱 형태로 되어 있고 발꿈치 쪽도 마찬가지 되게 샤프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도 디테일들이 이래저래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발바닥에는 이제 자석이 앞뒤로 하나씩 들어가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가동 자체는 기존의 모쇼의 그 특유의 관절 그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 상태에서도 가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더 큰 가동을 원해 라고 생각하면 목을 이렇게 잡고 뽑아주면 됩니다. 뽑을 때 역시 주변에 뿔들 조심하시고요. 완전히 쑥 뽑아 올리면 목 관절이 확실히 연장되면서 고개를 드는 부분이 좀 더 편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숙이는 부분도 훨씬 더 많이 숙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점은 뒤통수가 좀 긴데도 불구하고 고개 돌리는데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크게 걸린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고개 각도를 취해줄 수가 있고요. 어깨 경우는 요 가장 큰 발톱 있죠? 이게 위아래 가동도 해주고요. 어깨 외장 아까 보여드렸듯이 바깥쪽으로 크게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쪽에 관절이 어깨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도 가능하고 앞뒤로 아주 튼튼한 축관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 이렇게 어깨 외장을 눕혀가면서 해주면 굉장히 편하게 옆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어깨를 옆으로 들 때는 요 뿔 안 걸리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어깨 관절이 앞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관절도 있기 때문에 포즈 취할 때 좀 편하게 취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팔뚝 회전은 당연하고 뭐 특별히 걸리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손목도 볼관절 꽤나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다음은 허리. 기본적으로 흉부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흉부에서 막 겁나게 숙여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스윙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고요. 회전도 약간씩이지만 돼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래쪽에도 관절이 있어서 허리를 완전히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허리 액션 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척추 부분에도 이렇게 내부에 디테일이 숨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굽혀보면은 이렇게 안쪽에서 디테일이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허리 굽히는 게 굉장히 크게 굽혀집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평소에는 이 흉부 가동만으로도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 관절도 상당히 튼튼한 편이고요. 다음은 고관절인데 아까 이제 우리 스펀지 뺄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도 이렇게 좌우로 벌리고 앞으로 빼주고 뒤로도 이렇게 벌릴 수가 있는 아주 고관절 내부를 완전 이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형태죠. 거기다가 잘 보면은 이 전면부 스커트 이 좌우 외장이 가동을 해요.
다리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안으로 넣어 놓으면은 여기에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아무튼 허벅지 회전부터 해서 이 사이드 스쿼트 공간 만들었잖아요.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들어집니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들 때도 아예 고관절 자체는 축 이동을 하면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들어 올릴 때 완전히 들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축 이동 플러스 축이 또 있어요. 그래서 90도 이상 다리를 앞으로 들어줄 수도 있고요. 무릎 가동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무릎 가동할 때 정강이의 움직임, 허벅지 안쪽에 프레임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정강이를 움직여보면 짠! 무릎과 정강이 외장이 연동하면서 안쪽에서 프레임 더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굽혀집니다. 이 부분이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여기서 안쪽에 프레임 디테일 딱 나올 때 안쪽에 이렇게 막 겹쳐져 있던 부분 벌어지면서도 계속 뭔가 디테일이 나오니까 굉장히 멋있고 무엇보다 이 정강이랑 무릎까지의 연동 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가동하는데 하이라이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봅시다. 쫙. 마치 입을 벌리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발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앵클 가드 이렇게 위로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가동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들어 올리고도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발목도 회전이 가능하고 발목을 안으로 이렇게 굽혀줄 수도 있고요. 안쪽으로 약 45도 각도 정도는 굽혀지니까 접지할 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발목을 뒤로 뻗을 때 종아리랑 연동이 있어요. 짠! 오! 멋있더라고요, 이거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으로 굽히는 거는 오히려 발바닥에서 크게 굽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기 하거나 할 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여기도 관절이 하나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 단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이 상태에서 더 굽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발목 자체도 굉장히 유연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릎 꿇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동 범위들은 다 넓어서 무릎 꿇기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스쿼트가 뒤로 완전히 넘어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리를 극한으로 앞으로 들어 올릴 때는 조금 방해가 된다? 이런 게 좀 있네요. 자, 포즈 좀 잡고 머리카락도 달아주고 그리고 기본 무장 토마호크까지 장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 무기 하나 들려주는 게 훨씬 멋있기는 하네요. 무기 자체도 박력이 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한 볼륨감 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먼저 인게임 일러스트 포즈를 한번 비슷하게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아주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살기 사용 컷인 포즈를 따라해봤습니다. 이렇게 왼손을 땅을 땅 찍으면서 이제 컷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번엔 적에게 달려들기 위해서 자세를 낮춘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확실히 제가 예전부터 이제 모쇼 계통의 피규어들 만지면서 느끼는 거지만 지상 액션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발목이 튼튼한 편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접지가 잘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것도 지금 이 포즈도 가만 보면 앞으로 무게중심이 되게 많이 쏠려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서 있으니까 그건 참 신기합니다. 이번엔 연옥상도 들려줘 봤습니다. 일단은 한 손에다가 다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역시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먼저 니놈을 작살을 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라는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근데 포즈 취하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진짜 뾰족한 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뿔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찔리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바리 마사비 그리고 큰 검 안 해볼 수 없는 포즈 용자검법 제1조식 즉시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구도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검 자체가 이 연옥상도의 요 끝부분 검의 끝부분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원근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구도만 잡아줘도 이 구도가 이 원근감과 이 포즈가 나온다. 단 포즈 취할 때의 주의사항, 이 친구 가슴 양옆으로 뿔이 나 있잖아요. 이 송곳니 같은 이 부분, 얘네가 팔을 이렇게 좀 가슴 아래로 모으는데 방해를 좀 해요. 그래서 적당히 팔을 떨어뜨려 놓고 팔꿈치로 거리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줘야 한다. 그리고 가만 보면은 살짝 지금 팔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송곳니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제 팔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거리 조절을 한 상태.
그렇게 해주면 이 구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옥상도의 큰 검이 원근감 주기가 되게 좋아요. 끝부분이 되게 크니까. 그래서 그 좀 화면 앞쪽으로 나오는 이런 구도의 포즈가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자, 다음은 전신에 있는 발톱들을 사출하는 액션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처음 봤을 때 요 이펙트들 있죠, 요걸 쓸 거예요. 먼저 발톱은 어디 있느냐, 양 어깨에 요 큰 부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작은 녀석들, 약간 송곳니처럼 생겼죠? 이렇게 또 어깨에만 양옆에서 6개, 그리고 이 손목 앞에 있는 요 발톱도 빠집니다. 참고로 손목에 있는 거랑 어깨에 있는 거랑 약간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안쪽을 보면 좀 달라요.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커트에 있는 녀석들도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큰 녀석이나 작은 녀석 다 빠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커트 한쪽당 4개, 그러니까 스커트만 8개, 손목에 4개, 어깨에 6개니까 18개 들어있는 거네요, 발톱이. 근데 이펙트 같은 경우는 10개니까 스커트 빼고 나머지 사출해볼까요? 자, 이렇게 어깨와 손목에 있었던 발톱들을 한꺼번에 사출을 해봤습니다. 이게 인게임에서도 이 기체 주변을 돌면서 공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발톱들. 이게 다른 것보다도요, 이 이펙트 준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 철사로 꼴 수 있는 거, 형태 만들 수 있는 거, 뭔가 궤적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임팩트가 좀 커요. 생각보다 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출돼가지고 각도를 잡는다라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궤적을 그려놓은 게 정말 이쁘다라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쇼토이즈에서 발매한 아이언 사가의 아슈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의 그 디자인을 아주 강렬하게 입체화를 한 것 같아요. 특히나 메탈릭 레드의 저 컬러링이 저 색감이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뾰족뾰족하고 공격적인 디자인 좋아하신다면 강추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이언 사가의 아슈라 말고도 고라이가라고 하는 또 같이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의 디자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상품화한다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떨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실.